지지자의 토론 잘 하라는 응원 메시지고, 저희들이 어릴 때는 어디 뭐 시험 보러 가거나 심지어는 뭐 집에 무슨 대소사가 있을 때도 그 손에다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써주고 이랬어요. 나는 그냥 가서 기세 있게 자신감 가지고 토론을 잘 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뭐 손도 다 이거 보여드리고 이렇게 한 건데, 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지우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청소년에서는 후보님도 원래부터 뭐 전쟁이나 역술인들하고 가까웠던 걸로 안다고. 한국 사회가 어느 정도의 뭐 그런 건 있기 때문에 저도 뭐 부정하지는 않지만, 더구나 이게 국정을 다루겠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어떤 분은 정말 속옷까지 말이야 막 빨간색으로 입고 다닌다고 소문도 딱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역술이나 주술 같은 거 말도 안 된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지우고 나갈 걸 그랬다라는 윤석열 후보의 나름 뭐 솔직한 해명이다라는 게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반격을 취했어요. 어떤 분은 속옷까지 빨간색을 입고 다닌다. 그게 진짜 주술 아니냐. 홍 후보를 그런 것 의미한 같아요. 건가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건 이제 그런 소문들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제 그 확인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윤석열 후보의 해명에 대해서 이게 좋게 봐서,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이렇게 써줬다라고 치더라도,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왜 임금 왕자를 새깁니까? 임금왕. 예, 백성민자나 나라국자라든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아마 태도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그러면 같아요. 스토리가 달라진다. 달라지죠. 늘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는 그럼요. 백성민이면. 예. 근데 이제 왕자라는 조승래 의원님 임기응변 좋네요. 예, 아니 그 사고 방식의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왕자라 문제다. 그럼요. 사고 방식의 문제. 그러니까 지지자분이 뭐 연세가 드신 분이라고 하면 약간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윤석열 후보자 본인은 왕이 되고자 출마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이 주권자를 대신해서 일을 하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임금왕자를 새깁니까? 저거는 그 실수나 해프닝이라기보다는 그거는 윤석열 후보의 저는 철학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홍준표 후보 측의 반론도 나왔는데, 원래 본명이 홍판표였거든요. 근데 홍준표를 개명하는 것이 혹시 뭐 역술 이런 거 아니냐라는 윤석열 후보 측의 공세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윤 후보, 홍준표 후보가 주술 운운하는데 원래 홍판표였던 홍 후보의 현재 이름을 역술인이 지어준 것이라는 걸 잊었느냐라는 공격에 대해서 홍준표 캠프 측에서 홍 의원 개명은 정상 절차다. 특정 염원 담은 손바닥의 왕자와는 비교 불가. 그러니까 서로 당신께 더 주술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 친하게 지내던 법원장이 판사도 아닌데 이름 중간 판은 맞지 않다라며 개명을 충고했고, 이후 청주검찰청 소년선도위원인 역술가로부터 준자로 바꾸기로 하고 그날 바로 개명했다라는 게 2017년 11월 SNS니까 본인도 스스로 개명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은데, 마침 역술가가 준자를 뭐 점지해줬다, 알려줬다라는 건데, 자 이영수 의원님, 네. 요 홍판표에서 홍준표의 개명 과정에 있어서 요 역술인의 등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홍판표보다는 홍준표가 좀 이름을 잘 바꾸신 것 같아요. 잘 바꿨다. 예. 네,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그 과거로부터 명리학이라든지 주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학문으로 인식하고 많이 이렇게 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삿짐 센터도 보면 뭐 손 없는 날 그러면 이사를 훨씬 더 많이 하고 바쁘고, 그렇지 않은 날은 좀 덜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약간 그 밑바닥에 깔린 정서가 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름 개명할 때 뭐 좀 그 애군 같은 거 없이 좀 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여쭤보고 문의하고, 그 중에 또 좋은 거 여러 개 중에 이제 뭐 본인 의사가 담겨서 고르게 되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지, 그것을 뭐 이렇게 뭐 그 역술이다 뭐다 이렇게 공격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 홍준표 후보가 같은 당내 경선 주자인 윤석열 후보한테 사실은 미신 행위다라고 너무 직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뭐 타당도 아니고, 타당이라도 사실 그렇게 직격하기는 좀 난망한 건데, 이렇게 좀 같은 당일 때는 서로 조금 그래도 그 정책이나 뭐 이런 게 문제가 있을 때는 아주 매서운 공격을 해서 그렇게 국민들에 밝히고 실력을 밝히고 능력을 밝히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거 가지고서 너무 그렇게 미신 행위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들 조금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토론 때는 설마 또 왕자를 새기고 나오시진 않을 것 같고. 하트 같은 거 어떨까요? 하트. 그것도 웃기자. 하트도 너무 웃기잖아요. 아까 전 조승래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나라 국자나 백성 민이었으면은 오히려 효과가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와닿았던 것 같은데 아마 지우고 나오겠죠. 지우고 나온다고 본인이 네, 했으니까. 안 보이는 데다가 하실 수 있겠죠. 안 보이는 데다가 할 거다. 끝까지 주술로. 자,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이재명 후보 반응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찍고 왕자 쓰고 나왔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 왕자를 보니까 갑자기 최순실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웃었고요. 그 댓글이 참 재밌는 게 있었는데 무당층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그래서 이게 무당층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했더니 무당층이었다고 하더군요. 김수영 교수님, 이 쪼크를 이제 쪼크로서 비판한 건데 무당층. 최서원, 최순실 생각이 난다는 건 뭐 어떤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뭐 미르 재단이니 뭐니 이런 걸로 굉장히 그 있을 때 굉장히 주술적인 의미가 우방색도 그때 네, 나왔었고. 뭐 우방색도 예. 나왔었고 여러 가지 그런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주술적인 의미가 담긴 여러 가지 뭐 것들이 있었거든요. 재단의 일이라든가 뭐 우방 행사를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한다던가 이제 우리한테는 약간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아, 국정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역술인이나 무속인의 어떤 그러한 지시나 어떤 조언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거에 대한 강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뭐 아까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왕자를 쓰면 좀 마음이 뭐 편해질 수도 있고 뭐 지지자가 정말로 써줬을 수도 있고 해프닝일 수도 있는데 우리한테는 그러한 트라우마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무속인의 혹은 역술인의 조언으로 이렇게 토론에 나선다는 것인가. 물론 확인된 건 아니고 윤석열 측에서는 이제 그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수 이승환 씨가 요거를 패러디한 사진도 올렸다라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손바닥에 왕자, 반창고에 왕자를 새겨서 통증이 사라졌다, 효험 있다라고 이제 풍자한 거죠. 비꼬아서 이제 올린 거죠. 풍자를. 이승환 씨의 글과 사진도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 나와 있고요. 김의겸 의원이 이 윤석열 총장 부친 집 매각, 김만배 씨의 누나가 그 집을 산 것과 관련해서 김만배 씨와 윤석열 후보가 형동생하는 사이였다라고 주장을 해서 정치권에 큰 논쟁에 불을 붙였는데 김의겸 의원이 윤석열 후보에게 공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SNS에 사과한 건데 윤기준 교수의 집 소유권을 잔금을 다 치르고 난 이후인 7월 2일에 이정이 됐다라고 본인이 잘못했다, 사실관계를 착오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관계 착오를 일으켜 혼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예비후보와 부친인 윤기준 교수께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라고 김겸 의원이 사과를 했습니다. 사실 요 김겸 의원의 저 주장 당시에 이양수 의원님, 김 의원이 사실관계를 좀 틀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 돌직구쇼도 한번 이재명 기자가 지적한 적도 있었어요. 네. 인정을 했군요, 본인이. 그렇죠. 이제 근데 저분이 이제 국회의원이시잖아요. 헌법기관이고 보좌진들이 뭐 8분이나 계시고 행정부의 자료 요구권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사실관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와 능력과 그게 그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 권한을 활용해서 확실하게 알아본 다음에 뭐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흑석 김의겸 선생께서는 뭐 일이 있으면 무조건 뭐 막 얘기하고 나중에 아니면 아닌가 보다. 그러고서 뭐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분이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굉장히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윤석열 후보한테 무슨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알려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사과 한 줄 딱 올리고 아무 일 없었다? 그래 놓고 언론한테는 언론중재법을 통과시켜가지고 뭐 아주 징벌적 배상을 하게 하겠다. 본인도 좀 징벌적 그 어떤 그 대우를 좀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